유일의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이 나흘 만에 또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응급실 전문의들이 병가와 휴가로 자리를 비운 겁니다. 각종 현안을 두고 대립 중인 김영한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다음 주 회동을 갖습니다. 보다 못한 국민의힘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청주시 6급 공무원이 6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를 구입했는데도 청주시는 감사원이 적발할 때까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3대 흉가를 내세운 영화 늘봄가든 개봉 소식에 제천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흉가는 아닌데도 흉가로 알려지면서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도 내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이 또 응급실 운영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이 휴가를 가니 응급실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 건데요. 일주일 새 2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갑자기 아프면 어딜 가야 하나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낮 충북대 병원. 의료진들이 응급실 문 앞에 공지문을 붙입니다. 오후 2시부터 18시간 반 동안 응급실 운영이 중단된다는 겁니다. 나흘 전인 지난 10일 18시간 동안 응급실이 문을 닫은 데 이어 벌써 일주일 새 2번째. 충북대 병원은 일시적으로 응급실 운영이 중단된다며 안내문을 붙이고 오후 2시부터 환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6명과 전공의 9명, 인턴 6명 등 21명이 조를 나눠 하루 9시간씩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전공의와 인턴 15명이 이탈하면서 전문의 6명만이 남아 하루 12시간 이상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전문의 6명 중 2명이 병가와 휴가로 자리를 비워 결국 응급실 운영 중단을 맞게 됐습니다. 벌써 6개월 넘게 이어진 고강도 근무에 의료진 피로가 누적돼 더는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혼자만의 그런 의사 업무를 감당하면서 벌써 6개월째 이제 지내왔었던 상황이고요. 더 이상 초과 근무를 요청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충북 유일의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이 가동을 멈추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중단될 사정이 생겼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환자 입장에서야 계속 치료를 받고 싶지 멈추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불편하지요. 실망스럽죠. 응급실은 진짜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찾는 건데 저도 뭐 아버님 모시고 가끔 응급실 한번 찾아봤지만 이렇게 대책 없이 응급실을 이렇게 문 닫는 거는 실제로 지난달 25일에는 청주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인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경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환자는 병원 24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150km 떨어진 경북 안동의 한 종합병원까지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응급 환자분들께서 제일 위급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손을 못 쓴다 그러니까. 충북대병원은 권역 외상센터와 소아응급진료는 24시간 운영하고 빠른 시일 내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각종 현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김영한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다음 주 전격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보다 못한 국민의힘이 당에 속한 두 단체장을 한자리에 모은 건데 갈등의 골이 깊은 데다 생각차가 워낙 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 때 러닝메이트였던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특히 현금성 저출생 대책이 나올 때마다 불협 화음을 냈습니다. 도지사 대표 공약인 출산 육아 수당에 이어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에도 청주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마지막까지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기관은 서로를 비판해 왔는데 이번엔 충청북도가 내놓은 신규 저출생 대책 3가지와 사직대로 차 없는 잔디광장 조성을 두고 수장들이 맞붙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청주시의 저출생 대책 불참을 두고 아무 문제 없듯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며 불만을 토로하자 이범석 시장은 현금성 대책은 효과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맞받았고 김영환 표 차 없는 광장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기다가 잔디 광장을 하면 과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원도심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김영환 지사가 기다려보겠다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는데 불씨는 여전합니다. 재정 부담 또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우리 이범석 시장님의 그런 우려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완해서 또 시간을 가지고 집안 싸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결국 두 단체장이 속한 국민의힘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최근 취임한 서승우 충북도당 위원장이 오는 21일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을 불러 회동을 갖기로 한 겁니다. 이 자리엔 같은 당인 충북도의장과 청주시 의장도 동석해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정쟁으로 비춰지면 아무래도 시민이나 도민들이 좀 우려, 걱정스러운 것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 종식을 쉽게 해야 되지 않나. 다만 만남 이후에도 두 사람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저출생 대책의 경우엔 청주시의 부분 참여나 충청북도의 우회 지원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사직대로 잔디광장은 절충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극심한 교통체증 우려와 대현 지하상가 청년 특화 지역을 이유로 청주시장이 반대하고 있는데 김 지사는 원도심 활성화에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번 회동은 양쪽의 논리보단 정치적 해법이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모친인 고 유경수 여사의 옥천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비공개 일정으로 생가를 방문해 둘러보고 측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옥천 방문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덕흠 의원과 황규철 옥천 군수가 동행했습니다. 최근 충청북도 산하기관장 비위 논란이 잇따르면서 충청북도가 공직기강 강화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직속기관과 사업소,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 부서장 40여 명을 불러 감찰과 복무점검 계획을 설명하고 기관장이 자체 계획을 세워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찰반은 다음 달 13일까지 음주운전과 성비위, 부정청탁 등을 점검하고 행정점검반은 다음 달 18일까지 근무지 무단 이탈과 보안, 안전관리 실태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청주시청 6급 공무원이 7년 동안 공금 6억 원을 빼돌리다 적발돼 검찰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보험료를 가로채거나 행사비를 빼돌리는 수법이었는데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며 이 돈을 탕진했습니다. 청주시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소속 6급 공무원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행사 등입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7년 동안 공금 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각종 협의회와 행사,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대학생 근로사업 등을 5년가량 도맡았는데 고용보험료를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행사와 지역협의회를 여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씩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횡령한 돈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그리고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한 건 감사원 감사였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회계를 모니터링하던 감사원이 이상함을 느끼고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그 전까지 청주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르겠어요. 조사를 해서 아직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니까 저희들도 잘 모르지. 팀 과장 결재를 수없이 한 해당 부서도 예산을 관리한 회계과도 2년 전 종합감사를 한 감사관실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무려 7년간 벌어진 일인데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청주시 회계과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이라 추가로 점검할 수 없었다고 밝혔고, 감사관실 관계자는 관리가 잘 안 된 점은 맞지만 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하는 행동을 모두 적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의 차량과 아파트 등 4억 5천만 원을 추징했고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도둑질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은경찰서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병원과 약국, 노래방을 돌며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6곳에서 현금 120만 원을 훔친 24살 남성을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9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이 남성은 절도죄로 1년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진천군 초평면에서 육군 37사단 소속 30대 부사관이 헬기 로프 하강 훈련 중 2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소방 헬기로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2시 40분쯤 숨졌습니다. 군 당국은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었고 해당 부사관은 경력 10년 이상의 경험 많은 군인이라면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곡성이나 곤지암, 치악산 같은 특정 지명을 쓰는 공포영화가 만들어지며 한때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천의 늘봄가든이라는 건물을 소재로 한 공포영화가 개봉을 앞둬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1일 개봉을 앞둔 공포영화 늘봄가든입니다. 대한민국 3대 흉가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제천에 있던 한 음식점을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이 건물은 IMF 당시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때로는 노숙인이 살면서 흉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영화 개봉 소식이 알려지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 4차선 대로변에 있는 데다 괴담이 나올 만한 흉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흉가가 아닌데 흉가처럼 소문이 난 이유 자체를 저희 그 지역 주민으로서 의심이 가고요. 유튜버 채널 같은 데에서 일부러 자기의 그 상업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닌가. 마을 이장들도 영화 상영 반대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문에 의해 가지고 이미지를 벗기려고 꽤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좀 희석이 되나 싶었는데 이런 영화가 상영이 되니까는. 영화 제작사는 늘봄가든이라는 이름만 차용했을 뿐 영화에 제천이 등장하지도 않는다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지난해 영화 치악산의 사례와 유사합니다. 당시 원주시는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창작의 자유와 지역 이미지 보호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영화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연기학원 대표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0월 밀린 학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9개월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을 구속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지원을 받은 독립영화 2편이 잇따라 공개됩니다. 영동군 호탄리 물웅덩이에 전해오는 전설을 미스터리물로 엮어낸 영화 둔벙은 충청북도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이달 말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더불어 7년의 연애를 끝낸 한 연인의 뒷이야기를 담은 지원의 여름 역시 충청북도가 후원한 영화로 다음 달 개막하는 제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화성 전지공장 화재를 계기로 충북소방본부가 2차 전지업체 136곳에 대해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29곳이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곳은 조치 명령 처분, 1곳은 기관 통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완제품 취급업체 18곳은 이달 말까지 소방 안전과 대피 훈련을 진행합니다. 지난 5년간 충북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업체 화재가 23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훼손을 위해 충청북도가 육성자금 690억 원을 지원합니다.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충청북도의 융자 지원 결정을 받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일부를 보전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자금은 티몬 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당한 도소매 업종까지 확대해 우선 지원됩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합니다. 충청북도가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식료품 할인 쿠폰을 지급합니다. 충청북도는 풀무원과 정식품, 마이셰프와 협약을 맺고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14만여 가구에 이번 달부터 15%에서 45% 할인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별도 예산은 투입하지 않습니다. 할인 품목은 두부와 두유, 간편식 등으로 충청북도 가치자람 사이트에서 신청한 뒤 쿠폰을 받아 온라인 주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